당신은 짐 싸서 나가.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식당 책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김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29에 시집을 왔으니 어느덧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감자탕 국물을 끓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뼈를 고고 점심 장사가 끝나기 무섭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에도 쉰 적이 없었고 몸살이 나도 앞치마를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 가게니까, 내 식구들 먹고 사는 일이니까. 식당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읍내에서 감자탕 하면 무조건 우리 집이었고 주말엔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블로그에, 유튜브에, 지역 맛집 책에도 실렸습니다. 분점을 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만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큰 솥 2개가 동시에 끓고 있었고 홀에서는 주문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뜨거운 김 사이로 홀을 내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에 흰 블라우스, 앞에 놓인 감자탕 냄새가 배는 게 싫은 듯 몸을 살짝 뒤로 뺀 자세로. 저 여자는 누구지? 직원 하나가 주문서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애가 눈을 피했습니다. 빠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만 몰랐던 것이구나. 국자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솥이 끓어 넘치고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만 몰랐구나. 나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자기가 외로웠다고. 부부 사이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통장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치 새벽들이 숫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의 주인이 남편 이름이라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준 게 뭐가 있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도 가진 게 뭐가 있어, 나? 분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 끓이던 불을 갑자기 꺼버린 소처럼. 며칠 뒤 남편이 그 여자를 또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대놓고 홀 한가운데 앉혀놓고는 직원들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불러 세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시피 가르쳐줘. 이 사람이 이제 주방 맡을 거니까. 수진 씨는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빨리 가르쳐주고 당장 나가. 여기 이제 당신 자리 없어. 2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이 주방에 불을 켰던 20년.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반듯하게 접어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가줄게. 두고 봐. 그날 밤 11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으로 와라. 불 꺼진 식당에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리고 찬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천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 국물 맛을 완성해온 마지막 한 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이건 재만이한테도 가르친 적 없다. 너만 알아라. 저는 그 병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가장 빨리 떠나는 기차표를 샀더니 동해행이었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때 먹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파도만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는 재만과 수진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단골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국물이 왜 이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수진 씨는 그저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없는 식당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방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재만은 레시피를 흉내 내보려 했지만 국물은 날이 갈수록 싱거워졌습니다. 단골들이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변했어요. 예전 맛이 아니에요. 사장님 바뀌셨나요? 재만은 엄한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고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정화에게 가게를 맡기고 장사에서 손을 뗀 지 여러 해인 시어머니의 속은 다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식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본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맛이 아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화가 바닷가 민박집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버스가 서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내렸습니다. 하얀 허리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시어머니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분 서류 가져왔다. 오늘 내 이름으로 넘긴다. 식당 지분 절반이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그것을 정화 앞으로 넘기는 순간 재만이 정화를 내쫓을 근거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쾌함이 먼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0년이 한꺼번에 목으로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의 냄새, 손이 틀 때까지 뼈를 잡던 감각, 앞치마를 접어 카운터에 올려놓던 그 순간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정화가 돌아온 날 식당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먼저 맞아줬습니다. 재만과 수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지분이 정화에게 넘어가는 순간 재만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홀과 식은 솥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뼈를 씻고 물을 올리고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 유리병을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한 숟가락 정확하게. 사흘 뒤 식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났습니다. 단골 어르신이 국물 한 모금을 마시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이 맛이야. 이 맛.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감자탕 한 뚝배기를 끓였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그릇을 끓였지만 정작 제대로 된 내 한 그릇은 없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울했다. 근데 이겼다. 그리고 이제 내 거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저는 그 앞에 뚝배기를 하나 더 내려놓았습니다. 둘이 말없이 마주 앉아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창밖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의 20년이 담긴 그 한 뚝배기, 여러분은 어떻게 드셨나요?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는 것, 정화 씨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정화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한 말씀 남겨주세요. 항운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